2025년은 평범하게 시작된 해가 아니었다. 이 해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준비할 시간도 감정을 정리할 여유도 없이 익숙했던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는 반복처럼 느껴졌으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이별은 한 번에 몰아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방심한 순간에 골라 찾아왔다. 며칠 차이로 전해진 부고, 짧은 기사, 설명 없는 문장들. 사람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화면을 넘겼고 그렇게 상실은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채 쌓여갔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해가 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누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를 나열하려는 기록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25년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연기계의 시간을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려는 기록이다. 무대의 중심에 있던 이름들, 늘 뒤에서 이야기를 떠받치던 얼굴들, 그리고 아직 충분히 불리지도 못한 채 멈춰야 했던 가능성들. 이 모든 것이 한 해 안에서 겹쳐졌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12명이라는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이 사라진 뒤에 남은 감각이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화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예전 장면들이 더 이상 과거형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2025년은 그렇게 조용히 기준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작부터 다시 따라가려 한다. 이 해가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던 순간부터. 2025년의 시작은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순서로 첫 번째 이름을 가져갔다. 이윤희였다. 오랜 시간 화면 속에 존재해온 배우. 늘 이야기의 균형을 잡아주던 얼굴. 중심에 서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아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처음에는 작게 지나갔다. 짧은 기사, 간결한 문장.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가 더 이상 새로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이어 김세론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 이름은 분위기를 바꿨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어졌던 배우. 성장의 과정 자체가 서사로 기억되던 이름이었다. 설명은 거의 없었고 여백만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별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시 멈춘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기다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2025년은 더 이상 안전한 해가 아니었다. 강명주의 이름이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패턴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작품을 이어왔고 최근까지도 화면 속에서 안정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던 배우였다. 그래서 이 소식은 끝이라기보다 중단처럼 느껴졌다. 아직 더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직 더 남아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설명 없이 멈췄다. 말이 없을수록 상실은 더 오래 남는다. 마지막으로 최정우의 이름이 더해지며 흐름은 분명해졌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있던 얼굴. 너무 익숙해서 따로 떠올리지 않던 이름. 그래서 그의 부재는 뒤늦게 체감되었다. 예전 장면을 다시 보다가 더 이상 새로운 역할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야 공백이 드러났다. 익숙함은 이렇게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이 네 개의 이름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남겼다. 2025년의 시작은 충격이 아니라 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큰 소리로 무너지지 않았기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이 조용한 출발이 한 해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 2025년이 조금 더 진행되자 상실의 결은 분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처음의 충격은 없었다. 대신 익숙함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남았다. 이 시기에 전해진 이름들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지만 화면과 무대에서 늘 존재해왔던 얼굴들이었다. 그래서 이별은 더 늦게 도착했고 체감은 더 깊었다. 송영규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다. 굵직한 작품들 속에서 이야기의 무게를 받쳐주던 배우였다. 주목받는 장면보다는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가까웠고 그 덕분에 관객은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부재는 쉽게 인식되지 않았다. 작품이 끝난 뒤에도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익숙함은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늦춘다. 이어 김주영의 이름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사극과 정극을 오가며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어 온 배우였다. 왕의 곁에서, 권력의 그림자에서 그는 늘 이야기의 질서를 상징했다. 화면 속에서는 강했고 단단했지만 이름은 조용했다. 그래서 이 이별은 소란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질문이 남았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얼굴들을 배경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이문수의 부고는 또 다른 침묵을 남겼다. 무대와 화면을 오가며 오랜 시간을 연기에 바친 배우였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에 머문 적은 많지 않았다. 특히 무대 위에서 쌓아 올린 시간들은 박수로 남았을 뿐 기록으로 충분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더 조용히 사라졌다. 떠난 뒤에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이 시기의 성실은 실패나 퇴장이 아니었다. 이들은 밀려난 배우들이 아니었고 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기에, 너무 꾸준했기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이별은 더 차갑게 남았다. 소란스럽지 않았기에,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기에 공백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2025년의 중반은 이렇게 흘러갔다. 중심이 아닌 곳에서, 그러나 이야기 전체를 떠받치던 얼굴들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 이해의 상실은 특정한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조용히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제 2025년의 상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충격도 익숙함도 아니다. 남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공백과 끝내 닿지 못한 가능성이다. 이 시기에 전해진 소식들은 한 시대의 마침표가 아니라 문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끊긴 느낌에 가까웠다. 아직 불리지 않은 이름들이 있었고 아직 남아있어야 할 장면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서희의 부고는 그렇게 조용히 도착했다. 이 이름은 주연으로 각인되기보다는 드라마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던 존재였다. 꾸준히 작품에 참여하며 조금씩 자신만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다음 작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이유는 길게 설명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맥락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공백은 더 현실감 없이 남았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착각만 남긴 채로. 강서화의 경우는 그 아쉬움이 더욱 선명했다. 이 배우는 이제 막 화면 속에서 자신의 색을 또렷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직 대표작이라고 부를 만한 제목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가능성은 더 분명하게 열려 있었다. 그 가능성은 미래형으로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병과 싸우는 시간 동안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공기는 잠시 멈췄다. 너무 이른 지점에서 너무 많은 가능성을 남긴 채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 두 이름이 남긴 감정은 비슷하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질문에 가깝다. 만약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만약 몸이 끝까지 버텨주었다면, 만약 이 산업이 조금 더 기다려주었다면. 그러나 이런 가정들은 어디까지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일 뿐이다. 현실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상실은 더 오래 남는다. 충분히 쌓인 기억이 없기에 상상과 후회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 이 지점에서 2025년은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슬픔을 만들어냈다. 한 시대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오래된 이름을 놓아주는 슬픔도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중간에서 끊겼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다. 끝이 아니라 과정에서 멈춘 이야기, 마지막 장면조차 허락되지 않은 서사. 이서희와 강서하가 남긴 자리는 바로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 비어있지만 무엇이 들어가야 했는지는 분명히 느껴지는 자리로. 이제 이 해는 단순히 사람을 잃은 해가 아니라 가늠성 자체를 잃은 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연말을 향해 가며 또 다른 이름들이 등장한다. 이때부터 2025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연말로 향하자 2025년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전해진 소식들은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고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금부터는 한 시대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김지미, 이순재, 윤석화, 이 세 이름이 같은 해에 나란히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2025년은 이미 방향을 돌린 뒤였다. 김지미라는 이름은 숫자로 설명될 수 없다. 수백 편의 작품, 한 시절의 얼굴, 스크린 자체였던 시간. 그러나 이 거대한 이력은 동시에 질문을 남긴다.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존재했던 이름에게 개인의 시간은 얼마나 허락되었을까? 이 배우는 늘 빛의 중심에 있었고 선택받은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너무 많은 빛은 결국 그림자를 만든다는 사실. 말년의 시간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한 시대의 끝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김지미의 부재는 개인의 이별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스스로의 황금기를 떠나보내는 순간에 가까웠다. 이순재의 이름이 이어졌을 때 무게는 더해졌다. 오랜 세월 화면 속에서 가족의 시간을 대신 살아온 배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던 존재. 이 이름은 늘 현재형이었기에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별은 더 크게 다가왔다. 더 이상 새로운 장면에서 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한 세대의 기억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순재가 남긴 공백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기준의 상실이었다. 윤석화의 이름은 또 다른 침묵을 남겼다. 화려한 노출 대신 무대를 선택했고 말보다 연기로 자신을 증명해온 배우. 이 이름은 늘 존경과 함께 불렸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식은 큰 소리 대신 긴 정적을 만들었다. 무대 위에 쌓아 올린 시간들이 너무 밀도 높았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은 오히려 불필요해 보였다. 윤석화의 퇴장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가장 깊은 연기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끝난다는 것. 이 세 이름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완성된 이름들이었고 이미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기준들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의 부재는 단순히 누군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었다.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된다. 그 기준은 더 이상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25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해는 많은 배우를 잃은 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중심이 함께 물러난 해였다. 김지미가 상징하던 영화의 시대, 이순재가 대표하던 텔레비전의 시간, 윤석화가 지켜온 무대의 밀도, 이 모든 것이 한 해 안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래서 연말의 공기는 유난히 낯설었다. 시대가 한 걸음 앞으로 밀려난 뒤에 정적처럼.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한다. 2025년의 상실은 우연의 집합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 이름은 그 누적이 도달한 마지막 문장이었다는 것을. 2025년은 이렇게 끝났다. 폭발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대신 무엇인가가 빠져나간 상태로 남았다. 연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돌아볼 수 있었다. 이 해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이유, 화면과 무대가 어딘가 비어 보였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몇 명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익숙했던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한 해 동안 떠난 이름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 중심에 서 있던 배우도 있었고 늘 뒤에서 이야기를 떠받치던 얼굴도 있었으며 아직 충분히 불리지도 못한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실이 한 해 안에서 겹쳐졌을 때 결과는 하나였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장면들이 이제는 멈춰 서서 보게 만드는 장면이 되었다. 이 상실들이 유난히 깊게 남는 이유는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은 계속 이어졌고 감정은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 이름이 등장했다. 그래서 많은 이별은 설명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였다. 슬픔이 아니라 미처 꺼내보지 못한 질문처럼 남았다. 왜 이렇게 익숙했던 얼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는지,
우리는 언제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2025년의 끝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는다. 이 해는 단순히 누군가를 잃은 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잃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이름들, 더 이상 현재형으로 불릴 수 없는 얼굴들. 그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채워질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이 영상이 남기고 싶은 것은 정리된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멈춤에 가깝다. 한 해를 빠르게 지나치기 전에 잠시 서서 돌아보자는 제안이다. 2025년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얼굴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25년은 그렇게 끝났다. 조용히.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남긴 채로. 2025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더 덧붙일 설명도, 대신 내려줄 결론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해는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며 끝나지도 않았다. 대신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침묵을 남겼다. 이름들은 사라졌지만 장면들은 남아있다. 예전보다 조금 다른 속도로, 조금 더 멈춰서서 보게 되는 장면들. 그 변화가 바로 2025년이 남긴 흔적이다. 우리는 그 흔적을 정리할 필요도 급히 채울 필요도 없다. 다만 기억하면 된다. 이 해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는지를.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 한 이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